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벨입니다.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이죠. 증시 마감 시황 올려드립니다. 오늘 처음 보신 분 계시면 오늘 것도 보시고 어제 거, 그제 거 이렇게 연달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시면 구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시황 전략 항상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잘 보시면 시장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 생각하고 정반대로 갔습니다. 정반대로. 자, 어제 우리 증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차트를 보시면은 어제죠, 어제 웬만한 분들이 다 야, 2400 과연 오늘 지켜줄래나? 그랬는데 2400 터치를 하고 중국 시장의 호재 뉴스로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라기보다도 하락을 예상했는데 상승이 나오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급등이란 표현을 하고, 그리고 거래량도 터지고 잘 올라갔잖아요. 중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중대 양봉. 자, 그런데 어제, 중국 기대감, 요즘은 뉴스를 막 어거지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기대감에, 올라갔는데, 중국 국무원이 브리핑 발표를 했죠. 근데 별 내용이 없었어요. 별 내용이 없었어. 뭐 완화를 어떻게 해주겠다 특별한 내용이 없었단 말이야. 야, 그래서 어제 제가 마감 뉴스에 야, 오늘 중국발 호재성이 하루짜리냐 이틀짜리냐 이거는 좀 두고 봐야 알겠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해드렸고 간밤에 미국 증시도 별로 그렇게 뭐 엄청 나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좋지도 않게 끝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증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해드렸죠. 자, 어제 상승한 거 중국 브리핑 내용이 별거 없었기 때문에 절반을 내주든 어느 정도 내주든 내줄 것 같은데 키포인트 3개를 봐야 답이 나온다고 말을 해드렸죠. 그 키포인트가 제가 특히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보고 환율하고 나스닥 선물하고 이 3가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10시 반에 중국 증시가 시작하니까 브리핑 내용이 별로였는데 중국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그걸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였죠. 자, 그런데 우리 증시 오늘 시작부터 삼성전자가 너무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64% 올랐죠. 올랐는데 장 막판에 절반은 장 막판에 오른 거라 장 중에 2.64%다 오른 건 아니고요. 그것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지수는 그것만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하이닉스도 오늘 잘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이닉스도 잘 올라갔어요. 하이닉스 잘 올라갔어요. 1.5% 올라가면서 상승을 했는데 잘 올라갔다는 것은 삼성전 2.64고 올랐고 하이닉스 1.5인데 뭘 잘 올라요 이렇게 말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잘 올랐다는 것은 뭐냐면 지수를 떨어뜨리지 않고 시간대 역으로 그때그때 분봉으로 쳐줬기 때문에 잘 올라갔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분봉이 뭐냐면 자, 이렇게 아침에 시작이 됐죠. 이렇게 되면서 중국 증시가 10시 반에 시작되죠. 중국 증시 10시 반에 시작해서 강보합권 시작해서 잠시 하락으로 갔었습니다. 중국 증시가 하락으로 가니까 내려오다가 중국 증시가 다시 빨간불이 되니까 다시 올라간 거예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차트는 똑같습니다. 지수 차트도 똑같고요. 그렇게 움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2등이고 하이닉스는 3등인데 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수 움직임하고 말을 안 하고 하이닉스하고 삼성만 말하느냐.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2등이지만은 프로그램 매매하고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거는 하이닉스가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보시면 차익 거래는 마이너스죠. 차익 거래. 근데 비차익에선 쭉 끌어 당겼단 말이에요. 요 색깔이 비차익이에요. 요 색깔이. 요게 차익이고. 비차익에서 끌어 당긴 건 뭐냐. 자, 여러분. 전체적인 시장이 다 좋은 건 아니었단 얘기예요. 자, 오늘 코스닥은 못 올랐어요. 간신히 0.27% 올랐어요. 코스피는 1.61% 올랐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시장 전체가 좋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끌어당기면서 지수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규 매수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리면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거예요.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 비중이 많습니까? 주식 비중이 많습니까?
주식 비중이 크잖아요. 그쵸? 주식 비중이 큰데 여기서 현금을 더 쓴다. 그건 아니란 얘기야. 왜? 모든 종목이 우우하고 모든 종목이 잘 올라가려면 코스닥도 오늘 잘 올라갔어야 됐습니다. 코스닥은 못 올라갔다는 얘기야. 그리고 차익도 베이시스가 1.35 백워데이션이 나와요. 자, 이런 얘기하면 또 머리 아프죠.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자, 비차익, 차익과 비차익이 있는데 차익은 사람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니, 비차익은 사람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차익은 컴퓨터가 사고팔고 하는 거고. 차익도 같이 좋아야 돼요. 시장이 좋으려면. 근데 비차익만 끌어당긴 거는 비차익은 대형주 여러 종목을 묶어서 사람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매를 하면은 지수가 같이 올라갑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가장 크고 두 번째로 하이닉스가 껴있는 거예요. LG 에너지솔루션은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관심을 안 둡니다. 왜? LG 에너지솔루션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지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비차익 물려있는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은 코스피 지수는 잘 올라간다. 코스닥은 아무 상관이 없다. 전체적인 시장이 좋아야 코스닥이 올라간다.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수가 올라가도 신규 매수하지 말라. 재수가 없으면 물릴 수가 있다. 재수가 좋아서 지금 이틀 동안 그래도 반등이 나온 겁니다. 재수가 좋아서 중국발 호재가 나와서. 그래서 이번 상승을 이용해서 현금 비중이 적은 분들은 차익 실현하라고 제가 말을 했던 겁니다. 자, 운이 오늘도 좋았어요. 운이 좋았어요. 자, 그러면은 2400에 대한 것을 한번 제가 이야기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가지고 지수를 왜 끌어당깁니까? 이게 또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것들 모아서 지금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코스피 지수가 올라야 선물이 오르고 어떤 때는 선물이 올라야 코스피 지수가 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물 올린다기보다도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좋아야 선물이 가야 지수가 가지만은 오늘 같은 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일부러 더 끌어당겨서 선물 지수를 올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건 뭐냐? 12월 둘째 주에 2022년도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 동시 만기일까지 외국인 세력들은 파생 시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끌어당기려고 지금 작전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못 가고 코스피만 가는 겁니다. 여기에 당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수가 혹시 올라가더라도 신규 매수는 하지 말라고 제가 누차 3주 전부터 말을 했고,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트레이딩 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직장 다니면서 휴대폰을 자주 못 보는 분들은 트레이딩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별을 두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세력들은 동시 만기일까지 하단은 2400. 제가 갭매꾸로 2400까지는 열어놓으라 그랬죠. 왜 2400을 굳이 얘기했느냐. 2350도 있었는데. 그렇죠? 자, 지수를 볼게요. 오늘 이틀 올라간 거는 일단 뒤로 보내놓고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보시면 자, 이번 상승 목표가는 2500 정도까지 봅시다. 그랬죠. 2480까지 보다가 상향을 시켰죠. 그래서 저스트하게 2500을 딱 찍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서 횡보성 움직이다가 갭매꾸로 내려올 거다. 2400까지 열어놔라 그랬어요. 그쵸? 근데 2400까지 딱 내려왔습니다. 정확히 2400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제가 내려올 때 이렇게 말을 해드렸죠. 지수는 내려가더라도 지난번 이런 때 내려올 때는 지수가 내려가면 종목도 우우하고 내려갔지만 이번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종목 순환매가 이뤄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드렸는데 첫 주에는 종목 순환매가 이틀 정도 일어나다가 월화 일어나다가 수목금은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쁨을 반밖에 못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또 한번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야, 그래서 2주 전에 안 나타난 게 다행히 나타난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제가 신규 매수는 자제를 하되 트레이딩 되시는 분들만 하라, 이렇게 말을 해드렸고, 그저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서 야, 한 이 정도까지 더 열어 놓으셔야겠네, 그렇게 말을 해드렸었죠. 그런데 중국발 호재가 어제 갑자기 나타나서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코스닥은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코스피는 의외로 어제 호재성 뉴스가 있었지만은 중국 브리핑 국무원이 했는데 별 내용이 없었어. 그런데도 오늘 많이 올라갔어. 그 이유는 좀 전에도 제가 말했듯이 파생하고 관련이 돼 있는 끌어당김을 올린 것이다. 파생 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외국인 세력들이. 자, 그러면은 극대화시키는 이 지수가 올라가면 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익이 극대화됩니까? 자, 박스권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었죠. 박스권.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박스권 안에서 수익을 챙기려고 포지션을 잡아놨어요. 박스권 안에서. 2400하고 2500 사이에서. 2400이 잠깐 무너지더라도 또다시 땡기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되기 전까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다음 12월 둘째 주 목요일이라고 해서 그럼 12월 둘째 주 수요일까지는 좋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안 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목요일이지만은 월요일 또는 화요일 또는 그때까지 자기들이 목표한 금액을 이익 실현을 하면은 그게 목요일까지 수요일까지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땡기는 겁니다. 억지로. 지금 호가창이 엄청나게 얇기 때문에 끌어당기기가 쉽습니다. 끌어당기기가. 자, 삼성전자 한번 보여드리면서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보면 이 호가창에 지금 10만 단위가 있죠. 10만 단위가. 근데 오전에는 여기는 매도 아닙니까? 매도 걸어놓은 거. 여기는 매수 대기고. 여기에 만 단위였어요. 다 만 단위. 매수 단위는 이거하고 정반대였어요. 요 매도 단위는 만 단위, 12,000주, 22,000주, 3만주. 그러니까 끌어당기기가 쉬운 거예요. 작은 돈으로 삼성전자를 끌어당기면서 지수를 끌어당긴 거예요. 이건 막판에 이렇게 생긴 겁니다. 막판에. 자, 여기 보세요. 삼성전자가 1%대밖에 못 올랐었습니다. 근데 동시호가에 이렇게 오른 겁니다. 여기 보세요. 동시호가에 300만 주 넘는 주식을 순매수 해버렸어요. 외국인이. 이건 외국계 증권사에서만 두른 겁니다. 오늘 외국계에서 순매수가 500만 주대 들어왔어요. 500만 주대. 500만 주대.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마지막 장 끝나고 20분, 3시 20분이면 거래 못 하잖아요. 근데 동시호가에 3시 30분 장 마감될 때 끌어당긴 거예요. 네? 끌어당긴 거.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장 끝나고 보니 야, 삼성전자 2.6% 올라갔네? 그럼 만약에 오늘 밤도 미국 증시가 하락을 안 하면 야, 내일도 우리 증시 오르겠네? 또 거기서 추격 매수 하는 거야. 추격 매수 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또 야, 어제 선물 끌어당긴 거 일단 또 팔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 투자자가 덤비면 밀리는 거고 개인 투자자가 안 덤비면 올라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최근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손절한 종목은 어떤 것이고 수익 차익 실현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고 들고 가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TYM은 제가 어제 증거 자료와 함께 보여드렸죠. 저희는 급등이 나왔어요. 우리가 2,300원 밑에서 매수해서 급등이 나와서 어제 매도했다고 알려드렸었고요. 어제 매도했던 오늘 시원하게 좀 빠졌네요. 오늘 시장은 좋은데 얘는 빠지죠. 시장이 그런 거예요. 시장 오르기 전에 시장이 별로였는데 얘 혼자 막 올라갔단 말이야. 그리고 시장 좋을 땐 얘 힘이 좋았으니까 차익 실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먼저 우리는 어제 차익 실현 신호를 드렸다. 제가 어제 보여드렸죠. 자, 에코마케팅은 우리가 요 자리에서 매수했습니다. 14,000원대 요 자리에서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고 나왔어요. 팔고 나서 빠진 겁니다.
팔고 나서 빠지고 좀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은 별로. 예. 아무튼 수익 보고 나온 종목이고 한국항공우주 오늘 우리 회원님들한테 장 시작 전부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급등 나올 수 있으니 10% 이상 수익 나면 매도해라. 55,000원 넘어가면 이제 그런 구간이 나올 때가 됐는데 55,000원이 오늘 못 넘어갔어요. 아쉽게 오늘 장중에 4.19%까지 올랐습니다. 이틀 동안 이렇게 오른 거예요. 이틀 동안. 어제 한국항공우주 6.58%, 6.47% 올랐어요. 오늘 장중에 4. 몇 프로 올랐고 이틀 동안 10% 오른 거예요. 근데 종가까지 5만 원 넘어가야 시원하게 10% 이상 수익 보고 매도를 했을 텐데 10% 수익이 안 돼서 오늘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현재 들고 가고 있다는 거. 한국항공우주는 떨어질 때 우리가 분할 매수한 겁니다. 자, 그리고 기아 들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자동차주 이제는 살 때 됐다 제가 힌트를 드린 적이 있어요.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근데 저희는 현대차 사지 않고 기아를 샀습니다. 요때 산 거예요. 요때 66,000원 구간에서 샀어요. 66,000원 구간에서 샀는데 이렇게 수익이 났었습니다. 수익이 났었는데 요것만 먹으려고 들어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매도할까 말까 하다 좀 더 보자. 좀 더 보면 여기까지 가겠지 했는데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좀 더 기다렸더니 이틀 동안 또 급등이 나와서 잠시 후에 요 자리보다 더 올라갈 것 같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기아도 현재 보유 중인데 10% 이상 수익 보면 우리 매매방에 계신 분들은 자 10% 단계 먹었으니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메시지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하림이란 종목은 제가 손절했다고 말해드렸죠. 자, 주식은 항상 결과지만 오늘 손절했으면 조금이라도 더 손실 줄였을 텐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철칙입니다. 철칙. 저는 철칙을 지켜서 어제 손절을 한 겁니다. 어제 손절을 한 거고 어제 월드컵 졌기 때문에 시원하게 손절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최근에 11월 달에 매수해서 한 종목 손절했고 나머지 매도한 종목은 다 수익 보고 매도했고 현재 들고 가는 종목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월 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종목도 수익 보고 다 실현을 했어요. 이익 보고 나왔었죠. 그런 종목도 있고 제가 이번 주말에는 7월 달부터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었고 수익 보고 매도했고 어떤 종목 손절했고 그걸 쭉 종합해서 한번 증거 자료와 함께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 오늘 어떻게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될지 한번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 선물지수입니다. 보합권에 있어요. 크게 오르진 않습니다. 크게 내리지도 않고 그나마 아침에는 파란불이었었는데 빨간색으로 바뀌었다는 게 좀 다행이죠. 제가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 이거 나스닥 선물지수인데 빨간색으로 계속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그나마 탄력을 조금 더 받은 거예요. 나스닥 선물지수가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요즘에는 2400 초반에 있었기 때문에 잘 버텨줬어요.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끌어당김에 의해서 쭉 올라갔고 자, 그러면 오늘 밤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 증시 차트 흐름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뭐 엄청 나쁜 편도 아니고 다우존스 차트입니다. 나스닥, 다우, S&P가 있지만은 다우존스가 그나마 제일 잘 버텨줘죠. 나스닥은 차트 흐름이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러나 제가 한 달이 넘었죠. 나스닥 차트 보지 말고 다우존스 차트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했더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잘 버텨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잘 올랐지만은 미국 증시가 오늘 오를 거냐 내릴까는 저도 감이 잘 안 옵니다. 왜 감이 잘 안 오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다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파월 의장이 좋은 이야기 할 일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쁜 발언을 하더라도 하도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요 몇 달 동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 듣는 입장에서 면역이 돼 있어요. 면역. 아이고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이제 시장 흐름에 크게 악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악영향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월 의장이 발언이 좀 비둘기파성 좋은 이야기를 했다. 좋은 이야기가 나와도
장대 양봉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이야기 해도 장대 음봉이 나올 것 같지 않고, 좋은 이야기를 해도 장대, 말이 바뀌었네요. 나쁜 이야기를 해도 장대 음봉이 나올 것 같진 않고, 좋은 이야기에도 장대 양봉이 나올 것 같진 않고, 그냥 요 자리에서 움직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오늘 급락하면 오늘 우리 증시 올라간 거 또 지수 쭉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시작부터 쭉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시작부터 개파락이 쭉 나오려면 오늘 미국 증시 급락이 나와야 개파락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좀 전에 말했듯이 미국 증시는 크게 상승도 없을 것이고 크게 하락도 없을 것이고 제가 보는 눈은 그렇다. 저는 그렇게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 제가 봤을 때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어거지로 좀 올리는 게 보였다. 제가 말을 했죠. 코스닥은 별 힘도 하나도 없는데 코스피만 올라가는데 코스피도 골고루 다 올라간 것이 아니고 낙폭 과대주 중에 좀 오르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런 두 종목만 쭉 끌어 당겨갖고 지수를 좀 끌어 당겼는데 어거지라는 게 뭐냐? 오늘 뉴스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란 얘기야. 자, 어제는 중국 증시 브리핑 좋은 내용을 할 것이다 기대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내용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엄청 나쁜 이야기도 안 했지만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더라고. 위드 코로나로 가는구나. 그렇죠. 할 말이 없으니까 위드 코로나로 가는구나. 그런 식으로 말을 엮어서 만들어서 가더라 이거예요. 야, 이거 개미 투자자들이 물리기 쉽게끔 쫓아오게끔 그렇게 유인을 하는구나. 그런 흐름이 제 눈에는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우스갯소리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도깨비 드라마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도깨비. 거기에 김고은 씨 나오고 공유가 나오죠. 그런데 공유 가슴에 칼이 꽂아 있어요. 칼. 그쵸? 칼이 꽂아 있는데 일반인한테 이렇게 보입니까? 칼 꽂아 있는 거가? 안 보이죠. 근데 김고은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그쵸? 제 눈에는 그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거지로 땡기는 것이 어느 정도 보인다는 거예요. 증시 흐름이 전체적으로 좋게 보여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장 끝나고 보니까 이 삼성전자 2.6% 나오려고 지수도 어제 중국에서 브리핑인 게 별냉 없었는데 오늘도 1% 이상 오르고 흐름이 좋네? 차트만 보면 그런 흐름이 나오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거지로 올리는 게 제 눈엔 보이더라. 이겁니다. 오늘 팩트는 그거예요. 그래서 보유 종목 운 좋게 중국발 호재로 이틀 연속 올라갔고 아이고 나 차익 실현 하기 좋게끔 올라가 주네. 이것만 바라야지 이 자리에서 또 신규 매수해서 뭘 한 번 더 먹고 나오려고 한 달 남은 2022년도 증시에서 한 번 더 먹고 나오려고 해다 물릴 수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요 며칠 제가 이 이야기만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시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상승 구간에는 신규 매수보다도 들고 있는 종목을 수익을 느끼면서 차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게 팩트입니다. 자,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미국 증시 급락 나오지 않고 잘 마무리되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자, 제가 부연 설명 다시 해드리자면 미국 증시는 급등도 없을 것이고 급락도 없을 것이다 했어. 근데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